안녕하세요. 나은기외과 김대환입니다. 오늘 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에서 그 2021년 우리 환우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교육의 첫 번째 시간, 혈관 관리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앞으로 50분 동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왕십리에 있는 나은기외과 원장 김대환이고요. 혈관외과 전문입니다. 짧게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서울대학교 졸업했고 서울대학교에서 트레이닝 받았고 그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에서 진료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지금은 투석 혈관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투석 혈관 전문 클리닉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 혈관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사람이라서 현실적이고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꼈던 혈관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우리 환우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개그맨 김국진 씨와 다른 분의 응원 영상 함께 보시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김국진입니다. 신장 환우 여러분, 건강하세요. 치료 꾸준히 받으시고요. 그러면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꼭이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윤영빈입니다. 우리 신장 환우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된 길을 가고 계시는지 제가 다 해야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데요. 늘 힘내시고 이렇게 묵묵히 그 길을 잘 버텨내서 가시다 보면 틀림없이 좋은 건강 결과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더 힘내시고 앞으로 더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윤영빈 씨하고 김국진 씨 응원 잘 들었고요. 우리 환우 여러분께 언제나 깊은 응원을 드리고 이게 뭔가 잘 되고 잘못됐고가 아니라 수많은 다른 치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투석 혈관이란 어떤 것이고 혈관 손상, 그러니까 투석 혈관은 왜 손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결론인데요. 오늘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안타깝게도 투석 혈관은 생명줄, 투석 치료를 안 받을 수는 없죠. 투석 치료를 꼭 받아야 되고 이게 안타깝게도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필연적으로 투석 혈관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어떤 분들은 몇 년 잘 쓰시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조차 언젠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시술이 필요하다. 다만 이제 그 시기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쨌거나 투석 혈관은 꼭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관리 핵심이 주기적인 검진. 내가 어떻게 집에서 투석할 때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라는 검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알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혈액투석 현재 우리 환우분들 중에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안 받고 계신 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시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리자면 투석은 신장 기능을 대신해서 하는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치료죠. 혈액투석이 있고 복막투석이 있고 신장 이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은요, 정수기 같은 혈액을 걸러주는 치료와 우리 몸에서 전해질, 그 다음에 수분의 양, 그리고 산염기 같은 여러 가지 화학 공장의 기능도 하고 있고 실제로 혈압도 조절하고 적혈구, 우리 혈액을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도 만들고 비타민 D를 활성시키는 내분비 기능,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콩팥, 신장인데요. 이거를 대신하는 치료를 하는 거죠. 국내 신대체요법, 그러니까 투석, 복막투석 이식을 포함한
그 케이스인데 10만 명 가량 됩니다. 실제로 매해 15,000명 정도 환자분들이 새롭게 투석을 받으시고 주로 당뇨 때문에 생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투석을 10만 명 넘게 투석 치료를 필요하는 흔한 그런 질환이고 그리고 5년 이상 투석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너무 외로워하시거나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조금 투석하시는 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 텐데요. 본인의 투석 혈관이 뭔지도 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어떤 혈관이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지 투석 혈관의 종류와 이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투석 혈관은요, 피부 가까운 곳에 정맥이 흐릅니다. 우리 몸에 정맥이 흘러요. 그런데 얘는 많은 양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많은 양의 피가 흐르는 곳은 바로 동맥이에요. 그래서 깊은 쪽에 있는 동맥을 피부 가까운 곳에 있는 정맥과 연결을 해주는 게 바로 동정맥루.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동정맥루가 바로 투석혈관이고요. 이거를 내꺼 정맥을 이용해서 자가 정맥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인조혈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동맥과 파란색의 정맥을 이용하는 수술인데 단순히 내혈관을 이용해서 붙일 수도 있고 인조혈관을 붙일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용어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투석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석 혈관 그리고 그거를 이용한 혈액 투석이 있고요. 하루 종일 그 배 안에 복막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용하는 복막 투석 두 종류가 있죠. 대한민국에는 거의 90% 정도 혈액 투석을 이용하십니다. 혈액 투석은 투석 혈관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인데요. 이 투석 혈관은 동정맥루 혹은 션트 혹은 AVF 혹은 AV 그라프트라고 혼용해서 부릅니다. 같은 말이에요. 투석혈관, 동정맥루, 션트, AVF, AV 그라프트 다 그냥 같은 투석혈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투석혈관의 종류는 뭐가 있냐? 이제 인조혈관을 이용한 AVG, 아테리오 비너스 그라프트라는 뜻인데요. 인조혈관을 이용해서 투석을 받으면 나는 인조혈관을 가지고 있어. AVG야. 그리고 나는 인조혈관이 아니라 내꺼 정맥을 이용해서 투석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아테리오 비너스 피스툴라라고 해서 자가 정맥 혈관이라고 말을 하고요. 나는 그런 거 없고 가슴에 관 같은 카테터를 이용해서 투석을 받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석용 중심 정맥 도관, 영어로는 퍼머넌트 캐테터인데요. 그냥 펌캐스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펌캐스. 그러니까 이것 역시 모두 다 투석 혈관의 종류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이 투석 혈관을 고치는 거를 투석 혈관 중재술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중간에 개입을 해서 치료한다라는 의미의 인터벤션이라고 하고요. PTA, 영어로 PTA, 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그러니까 피부 경피적 피부를 통해서 트랜스루미널 혈관 내에 엔지오플라스티 혈관을 성형한다. 아주 PTA라고 흔히들 부르고요. 주로 풍선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풍선 시술 혹은 투석 혈관을 고치니까 투석 혈관 시술 아니면 그냥 줄여서 시술. 이거를 혈관을 조영제를 토용해서 보기 때문에 혈관 조영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투석 혈관 시술 다 합쳐서 그냥 혈관 시술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의 뜻입니다. 투석 혈관을 고친다. 투석 혈관을 고친다는 의학적 용어는 투석 혈관 중재술이라고 하고 PTA라고 의료진들은 가장 많이 표현하는데 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의 약자다. 흔히 풍선 시술, 투석 혈관 시술 혹은 그냥 시술, 혈관 조영술, 혈관 시술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리고
투석혈관 조성술이 있어요. 조성술. 얘는 투석혈관을 만드는 수술입니다. 자, 정리를 처음 다시 할게요. 자, 투석은 크게 혈액투석, 복막투석 두 가지가 있는데 혈액투석은 혈액투석을 위한 특별한 혈관이 필요한데 그 혈관을 투석혈관이라고 한다. 투석혈관 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인조혈관, AVG, 자가정맥혈관, AVF, 그리고 투석용 중심정맥도관, 펌카테타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 투석혈관이 고장이 나면 투석혈관 중재술이라고 하는 걸로 고치는데 그 고치는 시술의 이름을 투석혈관 중재술, PTA, 풍선시술, 투석혈관 시술, 혈관 조영술, 혈관 시술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 그리고 이 투석혈관을 만드는 걸 투석혈관 조성술이라고 하고 그냥 AVF, AV 그라프트 크리에이션이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자,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투석이라고 하는 치료를 전체 환자분들 중에 50%는 5년 이상 받고 계십니다. 저는 투석의 효과가 더 좋아질수록 투석하시는 분들이 더 오랫동안 투석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의학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종류의 투석 혈관을 가지고 있는지, 병원에서 어떤 시술을 하는지, 병원에서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를 알고 계셔야 의료진들이 설명을 할 때 그거를 캐치업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이런 용어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에이 병원에서 알아서 다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본인이 어떤 종류의 투석 혈관을 가지고 있고 요 투석혈관 중재술, 투석혈관 시술을 받으려면 어떠한 용어로 검색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고 주변에 혹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면 적어도 투석혈관 조성술이라는 용어 자체가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의료진과 환우 여러분들이 함께 2인 삼각 경기처럼 같이 가야 되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이거는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진을 이용해서 자세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자가정맥 투석혈관은요. 자가정맥, 내꺼 정맥을 이용하는 이 혈관 만드는 건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쪽 정맥을 이용하는 방법과 이 새끼손가락 쪽 정맥을 이용하는 방법이라 엄지 쪽 피부 정맥을 이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잡뼈라고 그러는데 이 피부 정맥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요 손목을 이용해서 요 손목, 요 부위에 동맥과 정맥을 이용한 아랫팔 혹은 손목 자가정맥 투석혈관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습니다. 한 4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내꺼 정맥을 이용해서 팔꿈치 부위에 동맥과 정맥을 이용한 팔꿈치 자가정맥 시술이 2번째로 많습니다. 이거 2개 합치면 70%가 넘어요. 그리고 한 10%의 환자분들이 이 겨드랑이 안쪽에 있는 피부 정맥을 이렇게 피부 위로 끌어올려서 쓰시는 방법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팔꿈치에 있는 엄지 쪽 피부 정맥을 이용한 자가정맥 하시는 분과 이 새끼 쪽 피부 정맥을 이용한 환자분들이 좀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실제로 의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환자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혈관이 뇌혈관인지 인조혈관인지는 반드시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치료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둘째는 그게 어떠한 정맥을 이용했는지까지는 모르시다 하더라도 아, 손목에서 시작이 됐지 팔꿈치에서 시작이 됐지 정도는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인조혈관을 이용한 투석혈관은 크게 4종류인데요. U자 모양 2개, 일자 모양 2개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팔에 U자 모양으로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아래쪽 팔에 일자 모양으로 하나 만들 수 있고 위쪽 팔에 일자 모양으로 만들 수 있거나 U자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어쨌거나 U자 모양으로 생기면 거진 다 인조혈관입니다. 그래서 내 팔에 있는 혈관이 어떻게 생겼지? U자 모양이구나. 일자 모양이구나. 이런 식으로 본인 투석혈관의 주행 방향과 종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그에 따른 합병증 혹은 그에 따른 이상 반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 혈관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게 되고, 한 5% 이내의 환자분들은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7% 이상의 환자분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일부 자가 정맥을 사용을 한다든지 일자 모양이지만 요만큼은 자가 정맥, 요만큼은 인조혈관,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기본이 되는 이 혈관의 이름은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고요. 중심정맥 도관은 대개 가슴 부위, 이 젖꼭지, 유두 상방에 있습니다. 거진 이렇게 생기셨어요. 거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퍼머넌트 카테터인데, 카테터는 심장 가까운 곳까지 들어가 있다. 이게 깊은 쪽에 있어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투석혈관이 왜 고쳐야 되지? 왜 가끔씩 알람이 울리지? 왜 멀쩡히 잘 되다가 안 된다고 그러지? 왜 저번까지는 잘 썼는데 갑자기 막혀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그러지? 이게 왜 고장날까? 왜 좁아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실제로 답만 말씀을 드리면 그냥 태어나길 막히는 운명을 안고 태어났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일단은 이 동맥과 정맥을 연결했던 이 동정맥루의 이 부분에 걸리는 압력은요, 심장이 뛸 때, 안 뛸 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시뻘건색으로 굉장히 큰 압력이 걸렸다가 갑자기 훅 하고 힘이 빠지고, U자 모양으로 된 인조혈관 역시 심장이 뛸 때와 안 뛸 때 걸리는 압력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와류도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혈관에 물리적인 충격이 계속 가해지는 겁니다. 그것도 거의 정상 정맥의 100배 이상. 그래서 실제로 투석혈관의 압력과 혈류량은 최초에 시작을 했을 때보다 그 뒤에 생길 때 보면 거진 한 100배 이상이 압력과 혈류량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혈관 내벽에 계속 힘이 이렇게 가해지면서 혈관 내벽 안에 살이 찝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드리는 이 비유는 맨발로 마라톤을 뛰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맨발로 마라톤을 뛰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굳은 살이 생기겠죠. 요 옆에 있는 사진처럼 맨발에 그냥 굳은 살이 생길 겁니다. 맨발에 굳은 살이 생기는데, 이 맨발에 굳은 살이 생기는 게 당연히 혈관 내벽에도 생겨요. 가지고 A, 멀쩡했던 혈관이 시간이 지나면 B, C, D 이런 식으로 혈관 내벽에 이렇게 때가 끼기도 하고 혈관 벽 자체가 두꺼워지면서 결과적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사진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들 팔꿈치고요. 시커먼 게 혈관 조영술로 보이는 혈관의 모양인데, 여기가 연결 부위인데 넓지만 좁죠. 여기도 이렇게 가다가 실같이 보이고 다시 또 굵어지고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요. 아니면 혈관이 하나의 길처럼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칼슘이 끼면서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투석혈관의 협착에 대한 사진이고,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석혈관을 관리를 해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한 얘기긴 한데 실제로 꼭 기억을 하셔서 이거를 보는 게 좋고요. 일단은 이거는 큰 화면으로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 계속 넣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투석혈관 자가 검진 방법인데요. 내가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 하실 수 있어요. 관심만 있다면. 자, 일단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봐요. 얘를 눈으로 봐요. 피부의 색깔이 변하는지, 너무 시커멓게 변하거나 붉게 변하거나,
전체적으로 색이 바뀌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특정 부위만, 바늘로 찌른 데만, 혹은 지혈이 잘 안 된 곳만 멍이 든다든지 붉어진다든지 뭔가 딱지가 생긴다든지 가피 이런 게 생긴다든지 아니면 혈관이 풍선같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든지 아니면 팔이 통째로 손하고 팔이 통째로 다 붓는다든지 다 이상한 소견입니다. 투석 잘 됐는데요? 아니에요. 그런 사인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과적으로 투석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혹은 감염이 진행하게 됩니다. 즉 최초의 사인은 이런 식으로 피부의 국소적인 색깔이 바뀔 수도 있고 혈관의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딱지가 자랄 수도 있고 손 아랫팔이 붓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최초 사인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봤는데 이상하네. 그러면 혈관외과 의사한테 혹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청진기로 의료진들은 청진기로 들으라고 하는데 환자분들 뇌혈관 내가 아침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침에 탁 눈을 탁 뜨고 일어나시면 한번 손으로 만져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만져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이제 부르르 떨리는 이렇게 진음이 들리죠. 그래서 이게 떨리는 느낌이 아니라 심장 뛰듯이 툭, 툭, 툭 이렇게 뛰듯이 느껴지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바람 소리 같이 이렇게 슈, 슈 이런 느낌으로 느껴져야 정상이라서 소리 역시 이게 귀대고 들어보세요. 손목 부위도 이렇게 들으시면 들리고요. 팔꿈치도 이렇게 귀대고 되면 들리십니다. 이게 그 청력이 좋으신 환자분들 중에 밤에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잘 때 그 소리가 들린다는 분도 계세요. 본인의 투석 혈관 소리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소리가 중저음으로 바람 소리처럼 들려야지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피치가 올라갔는데 음정이 고음으로 쉐익 이렇게 쉐익 좀 높은 느낌의 소리가 나면 휘파람 소리 같이 나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저음의 바람 소리가 진음 떨림처럼 함께 이렇게 슉슉 요렇게 나야 정상이다.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보고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내가 투석실에 갔어요. 투석을 해요. 그때 간호사분들이 뭐 베테랑 간호사분들이면 뭐 너무 좋겠고 심지어 베테랑 간호사님들도 찌를 때 굉장히 어려워해. 그리고 찌를 때 너무 아파. 그러면 되게 혈관의 벽을 찌를 때가 실은 통증을 느낄 때도 있고 피부 가까운 신경을 건드릴 때도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반복이 되면 이상한 겁니다. 또한 바늘을 찔렀는데 혈전이 나오네, 피떡이 나오네, 그러면 역시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기계로 투석을 하던 중에 알람이 울린다든지 반짝반짝 불이 와가지고 계속 간호사분이 오셔가지고 바늘의 위치를 바꿔준다든지 다시 좀 찔러볼게 하면서 그 천자하는 부위가 바뀐다든지 그리고 끝나고 지혈을 이렇게 손으로 했을 때 안 돼. 10분 이상 눌러야 돼. 그러면 다 이상한 소견입니다. 뭔가가 이상하고 잘못된 최초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을 수 있는 혈관외과 의사한테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잘 봐주시는 투석실 간호사분들이 실제로 놓치지 않고 봐주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한 몇 년만 신경 써서 내 혈관을 보면요. 웬만한 의료진보다 더 잘 알게 돼요. 내 혈관을 내가 제일 잘 아는 상황이 돼요. 모든 환자분들이 그럴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장장애인협회에서도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한 거고 이런 교육방송이나 이런 영상들을 제작하는 의사들이 그래도 늘어나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늘어나고 있어요. 반드시 본인이 본인 혈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들어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투석할 때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꼭 하고 계셔야 된다. 이게 이제 피스툴라 퍼스트라는 이 그 운동 혈관에 대한 운동이고 미국에 있는 그 신장 장애인 협회의 권고 사항인데요. 똑같습니다. 보고 들어보고
느껴보고, 그리고 이제 팔을 들어보고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압력 검사가 있는데, 이것까지는 이제 의료진들을 위한 이제 그 권고 사항이고, 의료진은 똑같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고, 손으로 느껴보고. 처음엔 알 수가 없죠. 처음엔 다 잘 모르십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느껴봐도 큰 차이 모르겠는데, 하지만 하세요. 몇 주, 몇 개월만 하시면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제일 잘 알게 되실 겁니다. 하십시오. 자, 투석혈관 이상 소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혈관이 커집니다. 혈관이 커져요. 풍선같이 늘어나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피부색이 붉게 되거나 딱지가 않거나 뭔가 피부색이 변해요. 이상한 거죠. 피부가 늘어나서 반짝반짝 빛나요. 맨들맨들해지고 이상해지죠. 피부 정맥이 커진다. 역시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손과 팔이 붓고 투석팔에 멍이 잘 든다. 역시 이상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되게 문제가 생길 때쯤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매일매일 습관을 들여서 내거 투석혈관을 잘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만져보니까 이 진음 떨림이 약해지고 박동으로 변하고 있다. 진음 떨림이 약해지고 박동으로 변하고 있다. 평소에 만져야 알죠. 평소에 만지지 않으면 이게 박동으로 변하는지 계속 진음 떨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너무 탱탱해. 막 단단하게 만져진다고 그러죠. 혈관이 막 탄력이 넘치면 좋지 않아요. 약간 말랑말랑하게 만져줘야 됩니다. 약간 말랑말랑하게 만져줘야 돼요. 그리고 찌를 때, 투석을 할 때 이 혈전의 주사기에 이제 혈전이 묻어 나올 때 이런 것들이 다 이상한 소견이에요. 그러니까 찌를 때 문제가 생긴다. 주사기에 혈전이 묻어 나온다. 투석하는 동안 팔이 아프다. 모두 다 투석혈관의 이상 소견이고 평상시에 보이지 않는 소견들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만지고 투석할 때 반복적으로 들이지만 뭔가가 변하고 소리가 변하고 만지는 느낌이 변하고 투석 시에 뭔가 잘못되면 반드시 가셔야 된다. 혈관이 이렇게 커졌어요. 혈관이 커지고 커진 것보다 이렇게 맨들맨들해졌죠. 커지면서 멍도 들고 다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들이고 다 잘 고쳤던 케이스입니다. 자, 피부 정맥이 이렇게 막 피부 정맥이 도드라지게 보여요. 이것도 역시 잘못된 소견입니다. 이 엑스레이상 보이면 이런 혈관들이 원래 보이면 안 되는데 이게 보여서 잘못됐다. 이런 의미예요. 중심 정맥이 막혀서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중심 정맥을 고쳐줘야 됩니다. 이런 사인이 좀 나타나고 이 바늘로 찔렀던 부위의 이 딱지, 가피가 회복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위에 염증 반응이 와서 결과적으로 이 혈관을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맥으로 만졌을 때 내가 바람 소리 슉, 슉, 슉 요런 게 툭, 툭, 툭 바뀌면 이것 역시 고쳐줘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투석혈관은 생명줄이고 이 생명줄 투석혈관은 관리를 꼭 해야 되는데 왜 관리를 해야 되냐? 이 필연적으로 얘는 압력이 걸리면서 와류가 생기면서 많은 일을 하면서 발바닥에 굳은 살 박히는 것처럼 혈관 안에 굳은 살이 박혀서 혈관이 좁아진다. 좁아지면 결과적으로 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되고 투석혈관을 못 쓰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검진을 해야 되는데 검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고 손으로 만져봤을 때 투석을 받고 있을 때 평상시에 생기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생기면 검진이다. 그게 바로 자가검진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처음에 모르시고 이상한 차이를 모르겠지만 쌓이면 결과적으로 내가 제일 잘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요. 이상하다. 그러면 적절한 타이밍에 치료를 꼭 받으시길 말씀드립니다. 이게 적절한 타이밍에 오시면 5분, 10분이면 끝납니다. 풍선 시술. 물론 대학병원 가시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지만 저 같은 이제 개업이 요즘에 많은 센터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개업의들한테 오시면 훨씬 더 빨리 대기 시간이 일단 없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30분 만에 치료받고 그냥 가십니다. 되게 편하게. 그렇기 때문에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지 마시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으면 안 되고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적절한 타이밍에 치료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집에서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얘기 많이들 하세요. 내가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여쭤보시지만 저는 이제 첫 번째가 본인이 검진을 할 수 있는 습관, 반복적인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둘째는 바로 이겁니다. 온찜질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투석 혈관을 관리를 해드리는 환자분들 중에 10년 이상 무탈하게 쓰신 분들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반복적인 온찜질을 하세요. 단 한 번도 온찜질을 안 했지만 10년 이상 무탈하게 썼다라는 분들을 아직은 본 적 없어요. 내가 실은 치료했던 시술 건수만 제가 3,000예가 넘는 나름 투석혈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험이 좀 많은 편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찜질 따뜻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핫팩을 수건으로 여러 겹 싸가지고 화상을 입지 않게 하면 되게 좋은데 아쉽지만 투석하시는 분들 평균 연령을 고려했을 땐 이 온도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저는 이런 팩 40도가 넘어가는 팩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온도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이 팩도 전자레인지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간편해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진 않아도 하세요 수준이지만 저는 이거를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약국에서 그냥 파는 혹은 인터넷에서 한 5,000원이면 삽니다. 10,000원도 안 해요. 요 물주머니 있어요. 아이들 얼음 주머니 혹은 온찜질 할 때 그냥 물 넣어놓고 여기 뚜껑 이렇게 딱 닫아서 사용하는 이 얼음 주머니인데 이 얼음 주머니를 팔 위에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마사지 하듯 따뜻하게 해주세요. 온도를 샤워할 때 하는 우리 샤워 물 그 한 40도 조금 안 되게 36도, 38도 되는 그 물 이렇게 받아가지고 15분 오래 하실 필요 없어요. 10분에도 좋아요. 투석을 안 하시는 날은 꼭 하십시오. 투석을 안 하는 날은 온찜질 15분. 온도는 샤워할 수 있을 정도의 물로 수건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실은 이제 물이 좀 흥건하고 짜기도 좀 번잡스러워서 이렇게 물리적인 마사지 함께 비벼주면서 온찜질을 꾸준히 하시면 첫 번째, 회복이 빨리 됩니다. 이 바늘로 계속 일주일에 3번씩 찌르잖아요. 그러면 그 회복 과정에서 섬유화가 진행이 되는데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서 혈관이 좀 딱딱해져요. 혈관이 좀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 섬유화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피, 딱지가 앉았을 때 가피에 염증, 감염이 생길 수 있는 찬스가 생기거든요. 근데 가피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수 있게 도와줘요. 그 장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찜질을 하루에 15분, 투석을 안 하시는 날은 꼭, 투석을 하시는 날은 6시간을 지나서 하시면 돼요. 근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투석을 안 하시는 날은 온찜질을 뜨겁지 않게 온수를 이용해서 꼭 하시라. 이게 최선의 방법이네요. 정말 제일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아요. 두 번째는 주로 이제 대부분 환자분들이 오른손이 아니라 이제 왼팔, 비우수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로 쓰지 않는 손에 투석혈관을 만드는데요. 왼팔입니다. 주로 왼팔이 우리나라 70%가 왼팔입니다. 그러면 안 쓰게 돼도 그리고 무거운 것도 심지어 잘 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거운 물건을 드니까 투석혈관이 고장이 나더라라는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투석 초반에요. 그러니까 1980년도, 1990년도까지만 해도 투석을 하면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투석의 평균 수명이 5년 이내일 때 그분들은 다리 혈관 대비 팔 혈관을 비교를 해서 팔 혈관이 다리 혈관보다 더 오래 쓰더라는 데이터 때문에 다리는 체중이 많이 걸리지 라고 해서 무거운 걸 많이 들지 마세요 라는 게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근거가 높은 팔로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즉
팔로 무거운 물건을 뭔가 들었을 때 잘못된다는 그 정확한 연구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실은 비교할 수는 없는 연구니까요. 뭐 투석하시는 분들 뭐 몇 킬로까지 들어가지고 몇 킬로까지 들었더니 잘못됐다 뭐 이런 식의 연구는 윤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연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다만 투석하시는 분들 중에 철인 3중 경기, 뭐 웨이트, 그러니까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무게의 한도가 환자분들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무겁다고 말하는 주관적인 기준, 내가 끙차 이런 거 드는 거 아니라면 평상시에는 뭐든지 편안하게 쓰십시오. 나는 한쪽 팔로 40kg짜리 아령 그냥 드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면 그냥 하셔도 돼요. 나는 팔굽혀펴기 한 번에 20개씩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하셔도 돼요. 다만 팔굽혀펴기를 하나도 못하는 분들이 운동해야지 하면서 갑자기 10개씩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일상생활에서 내 팔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저는 양치질을 투석팔로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거든요. 물리적으로 자극도 되고 악력도 꽤 들어가요. 그리고 안 쓰던 손으로 양치질하면 좀 어색한 느낌이 있어서 이게 신경 발달이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안 쓰는 근육을 쓰는 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는 있거든요. 득보다 그러니까 득이 훨씬 많아요. 잃어버릴 게 없어요. 무조건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투석을 하시는 팔로 양치질을 하셔라. 그리고 물 약 많이 드시죠. 그거를 투석하시는 팔로 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끝입니다. 오늘의 끝이고 투석혈관 생명줄이고 이게 끝인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꿀팁이라고 해야 되는 그 팁을 좀 다시 한번 좀 드리면, 이 투석혈관의 관리법이라고 하는 거는 투석혈관에 대한 종류, 투석을 내가 왜 하는지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즉, 내가 이 치료를 왜 받는지, 내가 어떠한 투석혈관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는지 아시는 게 핵심이에요. 일단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셔라. 그래서 투석혈관은 투석을 위한 전용 혈관이고 자가정맥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인조혈관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다. 자가정맥은 손목 부위에서 혹은 팔꿈치 부위에서 두 가지로 나뉘고, 인조혈관 역시 U자 모양의 아랫팔 혹은 일자 모양의 아랫팔 혹은 U자 모양의 위쪽 팔, 일자 모양의 위쪽 팔,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다. 내가 그 어떠한 종류의 투석혈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고,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내 혈관을 눈으로 봐서 커졌는지, 색깔이 변했는지, 가피가 생겼는지, 염증처럼 아프다든지, 소리를 들었을 때 바람 소리가 아니고 높은 고음의 소리가 난다든지, 만졌을 때 진음 떨림이 아니라 맥박처럼 뛰게 되는지, 투석을 할 때 바늘로 찌를 때 너무 아프다든지, 바늘로 찌를 때 혈전이 나온다든지, 투석 중에 기계에서 알람이 울린다든지에 대한 이상 소견을 재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 그걸 내가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정말 꼭 드리고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검진은 받아보셔야 된다. 전문 의료진에. 근데 대개의 경우는 이제 투석실 내과 선생님, 투석 간호사님들을 너무 잘 하시지만 실제로 고치는 건 저 같은 이제 혈관외과 의사한테 의뢰를 주셔서 고치기 때문에 한번 의뢰를 받거나 혹은 내가 검진이 필요한 판단이 들면 오셔서 진료를 꼭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관리하는 팁을 드리자면 온찜질을 꼭 해야 된다. 온찜질 너무 좋다. 온찜질 물주머니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비비면서 하는 게 꿀팁이다. 그리고 투석하시는 팔로 양치질을 하거나 물을 그쪽 팔로 가끔씩 약을 함께 드시거나 하면서 적극적인 생활 속에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지혈이 안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 지혈대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 지혈대 때문에 혈관이 좀 눌리는 경우도 있어서 마지막으로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손으로 그냥 본인 손으로 완전히 혈관이 눌릴 정도 눌리면 안 되는 그 적당한 수준에서 본인 손으로 이렇게 적당히 눌러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지혈을 손으로 15분 이상 하면 반드시 검진을 받고 고쳐야 되는 케이스지만요. 10분, 5분 누르는 거라면 본인이 내 지혈하는 곳은 손으로 잘 누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실은 2군데 정도인데 되게 이렇게 손가락 2개로 이렇게 되게 누르실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부위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누르는 연습을 하는 게 그 혈관이 울퉁불퉁해지는 거를 조금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경험적으로 그냥 정말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라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45분 정도 투석 혈관 관리 바로 알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신장장애인협회에 협찬을 받았고요. 저는 왕십리에 있는 나은기뢰과 김대현 원장입니다. 혹시 어떠한 부분이든지 궁금하시거나 혹은 의문이 되시거나 그러면 문의 주셔도 좋고요. 연락 주시거나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이런 투석에 대한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식이법이죠. 생활 습관과 식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왕십리에 있는 나은기뢰과 김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